공수. 네. 안녕하세요. 이 지역이 특수한 역사는요, 중국 장고시대, 지금 치면 약 3000년 내외 지점, 그 지점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자체, 이야기 무대 자체가 그 지점의 이야기인데, 그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전체는 크게 보면 지구 탄생에서 종말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작게 보면 또 순식간을 나눠가지고서 분석하고 들어가고.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 64개 원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은 망원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안쪽은 현미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깥 테두리는 우주 탄생에서부터 지구나 뭐 우주나 하여간 탄생에서부터 소멸까지 시간이고, 제일 안쪽에 있는 시간은 순간을 갖다가 나누어서 분석해 놓은 그림이에요. 그게 순간을 나누어서 분석해 놓은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역 그 배의 순서는 그 이야기들을 나가면서 적어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지구가 탄생하고 생물이 이제 탄생이 되고 나서 이제 조금 인지가 발달하면서 욕심들이 생겼죠. 욕심들이. 먹고 남는 게 생겼습니다. 먹고 남는 게 생기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다툼이 시작됩니다. 다툼이. 그러니까 개인 간 다툼은 그걸 송사라 그러고요. 그게 좀 커지면 전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이제 전쟁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순서가 결국 64개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장면들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또 장면들인데 그 장면에 또 다양한 변화들이 보이게 됩니다. 송필류 중기라. 송사는 반드시 때로 일어난다. 무리로 일어난다. 그래서 후지사하고, 여기서 얘는 군사를 의미합니다. 군사. 지금 저게 스승사, 그건 스승사인데요. 여기서는 군인, 군사, 병사, 군부대. 지금도 사단하잖아요. 사단할 때 조글자입니다. 사단할 적에. 여단할 적에는 여행할 여자 써서 여단하고요. 사단 여단합니다. 수지사하고. 사자는 중현이, 중필유, 소비라. 그 무리가 있으면 반드시 서로 돕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단계가 지금 2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2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아이때 하면 끝말잇기 있죠. 끝말잇기처럼 한 단계만 넘어가면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순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쭉 연결되면서 말이 되는데, 여기서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다가 그 다음 단계 가면 또 전혀 다른 논리를 가지고 또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송필유 중기라 고로 수지 사하고, 이제 사가 되는데 사는 뭐냐? 물이다. 그래서 중필유 소비라. 뭐죠? 무리는 바로 서로 돕는 바가 있다. 도울 빗자요. 고로 수지 비하고, 그 다음에 빗개로도 갖고. 단계가 많이 지나간 겁니다. 요게 사고예요. 그죠? 수송사. 그 다음에 송사, 비, 수지기. 그림을 보면 관계가 있죠. 도전대입니다. 얘가 한 바퀴 삥 물러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에 길이 들어오고 밑에 길로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이런 관계가 왔습니다.
송사는 반드시 무리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송사 다음엔 학계로서 이어받고 사라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서로 돕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학계 다음에 빗계를 두었다. 라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다툼이 송사입니다. 국가 간의 다툼은 전쟁입니다. 사실은 또 전쟁도 그게 정치의 일환이죠. 그죠? 외교 일환이죠. 이거 말로 해서 안 되면 내가 치는 거 아니에요. 말로 해서 안 되면. 개인 간의 다툼이 송사입니다. 국가 간의 다툼은 전쟁입니다. 그 작은 전쟁을 스포츠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해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쟁도 정치의 일환입니다. 이 글에서 사는 군대를 말합니다. 제가 사전을 지금 보았습니다. 군단은 보다 작고 여단 및 연대보다 큰 군대 조직상의 편성 단위를 사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단이 되는 겁니다. 육군의 전투병과와 근무병과로 구성된 기본적인 제병연합부대이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독립해서 전술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 부대이다. 전형적인 사단은 보병사단과 기갑사단이며 그 밖에 공수사단, 산악사단 등의 특수한 사단도 있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전략미사일 부대로 구성한 수동사단도 두고 있다. 사단은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장성에 의하여 지휘된다. 사단장이 뭐에 별 한 두 개 돼요? 하나에? 두 개 되죠. 하나는 중장이죠. 여기 우리 여단장이 썼는데 별 하나 있었어요. 우리 여단이 썼는데. 이와 같은 사단은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군에 의하여 창안된 제도이며 나폴레옹 군주에 의하여 개항되고 19세기 말까지에는 유럽 제국에서 채택되고 보편화된 제도이다. 미국의 사단은 연대가 생략되는 대신에 여단이 있고 러시아의 보병사단은 자동화 저격사단이라 불리는 것이 특징이다. 동양의 옛 군대 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지관편에 5개의 사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대 단위가 모여서 뭐가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개의 사를 군이라고 했다. 그 주석에는 12,500명이다라고 하였다. 주나라의 제도는 천자는 6군을, 제후 가운데 큰 나라는 3군을, 그 다음은 2군을, 작은 나라는 1군을 두었다. 지금도 군단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군단. 광운에는 군은 군여다. 요 여단도 있죠. 그죠? 군대 여단. 줄의 하관, 하관에 사마는 말하기를 무릇 군대를 조직하는 것은 12,500명이다. 군의 편제는 왕은 6개의 군으로 하고 큰 나라는 3군으로 하며 그 다음은 2개의 군으로 하고 작은 나라는 1개의 군으로 한다. 군의 장은 대개 경으로 임명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군은 12,500명, 천자는 6군으로 하니까 75,000명 정도가 그 부대 편성이고, 제후 가운데 큰 나라는 3군으로 했으니까 한 40,000명 정도 되는 부대고, 제후 가운데 중간 나라는 2군이라서 한 25,000명 정도 되는 부대고, 제후 가운데 작은 나라는 12,500명 정도의 군 편제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제천 뭐죠? 세종실록 지리지. 그걸 보니까 제천에는 군대가 한 30, 40명, 한 40명 있더라. 뭐 그 정도 있었다고 그 기록에 보면 있어요. 지도에 옆에 있습니다. 설문해자에는 2,500명을 사라고 합니다. 주례 지간에 5여가 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단 5개가 모이면 사단 1개가 된다는 얘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주석에 2,5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역 지수 4개 주에 많은 군대를 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을 하라고 하고 작은 수를 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숫자가 제일 많은 건 지금은 군단, 그 다음에 이제 여단, 그 다음에 사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성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숫자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테고 하여간 이 정도 규모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죠. 설문해자의 군사 500인이 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군은 12,500명, 1사는 2,500명, 1년은 5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쌍호 씨가 말하였습니다. 수깨와 손깨 다음에 감이 곤을 만나서 사깨와 빗깨가 되니 둔깨로부터 빗깨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세 아들깨이다. 진깨와 간깨는 각각 하나씩 쓰고 간깨는 홀로 6을 썼으니 역시 천지간의 물이 가장 많다. 오직 사람이 있으니 혈맹이 둘러 돌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수가 수죠. 아, 요거. 네, 진짜. 네. 물. 이런데? 그 다음에 송. 송은 따꼴로 부르죠. 선수성. 그 다음에 지수사. 그 다음에 수지리. 수지리. 그런데요, 둔깨로부터 빗깨까지 이것이 세 개의 아들깨이다라고 한 것은 지금 여기에 각각 요 물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물들이. 전부 이 물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복개 다음에 순서대로 쭈르륵 6개의 물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세상이 열리고 나서 생물이 태어나는 것은 물로 인해서 태어났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설명. 괜찮은 설명과. 그래서 사람 몸에도 혈맥이 흘러야 된다. 이런 논리로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레둔깨, 반소문깨, 수천수깨, 천수송깨, 지수사깨, 수지비깨. 수. 전부 수가 들어갔죠. 물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천과 중지공깨 다음에. 위에 천지가 열리고 잠시 혼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천지의 사이에 우레와 산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물이 가장 많다. 자연에도 이러니 사람의 몸에도 혈맥이 흘러돈다. 라는 논리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요즘 생각보다 이걸 보면 지난번에 동차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어거지 같은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거지 같은 얘기가. 그런데 지금 그걸 어거지라고 보기보다는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 그게 옳고 그르고 둘째치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빗개에서 소축개로 넘어가고 소축개에서 이개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비라는 비애니. 비라는 것은 서로 돕는 것이니 비필요 소축이다. 도우면 반드시 조금씩 쌓이는 바가 있다. 그렇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일이 좀 더 수월하고 혼자 할 거를 각각 셋이 하는 것보다는 셋이 합쳐서 하면 네 몫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 몫이 더 생길 수도 있고 그 얘기죠. 보로수지 소축하고 그래서 좀 쌓이는 것으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고 결국은 재물이 많이 쌓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축 연후에 재물이 쌓이고 난 그 다음에 유례니 예의, 예절, 규칙. 여기서 예는 지금의 예절 이런 생각보다는요. 지금의 법규 지켜야 할 것들 뭐 그 정도 생각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예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 수지 이하고 그래서
2개로 받았다. 저 2개는 신발이 신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걸음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저 이자가 어디에 쓰냐면 이력서 할 때의 그 이자입니다. 저기 이력서 할 때. 이력서는 뭐예요? 자신이 밟아온 남아있는 자취. 그게 이력서죠. 자신의 발자취가 이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발걸음이라는 말하고 또 통합니다. 비라는 것은 서로 돕는 것이 도우면 반드시 조금씩 축적하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빗개 다음에 소축개로서 이어갔고 물건을 조금씩 축적한 연후에 예절이 있다. 그러므로 소축개 다음에 이개로서 이어받았다. 앞에 있는 지수 4개는 아까 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가 형성되면 서로 도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여럿의 힘을 합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제천도 저기 어디더라? 의린지가 넘에 거기 가면 오인돌이 하나 있거든요. 길가에 뭐 유적으로 가지도 않아요. 양도랑 옆에 있는데 그거를 옮겨놓을 수 있는 거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되죠.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과거 새마을운동을 예로 들어 본다면 빈곤과 가난의 질곡을 새마을운동이라는 화두로 모든 사람들의 힘을 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아를 해결하고 지금만큼의 경제, 사회적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협력의 결과입니다. 이런 협력의 결과 재물이 쌓입니다. 이 글에서 소축은 조금 쌓였다라고 해도 되지만 앞으로 나올 대축이라는 말이 있는데 많이 쌓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본다면 재물이 쌓였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요 반대 개념이 뭐냐 하면 많이 쌓였다, 큰 것이 쌓였다, 작은 것이 쌓였다. 그 옛날에 이 개념은 뭐냐면요. 이 큰 것은 정신적인 영역을 이야기하고요. 작은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실제로 금전이나 뭐 재물 이런 거고 이거는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충은. 큰 게 쌓여서 대충. 그래서 대충은 그런 면에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대충은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쌓임을 의미합니다. 덕이 쌓였다라고 해도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은 중후장대한 산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지금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산업, 문화산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대축과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뭐 도로 자동차에서 끌고 가려고 새 난리 치고 있는데 미국이 공장을 다 외국으로 다 내보내고요. 중국으로 다 내보내고 자기네가 했던 게 뭐죠? 문화산업이잖아요. 헐리우드 만들고 영화 만들고 디즈니 만들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5만을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제 그 무형의 자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공장은 다 중국으로 가버리고 베트남으로 다 가버리고 지금은 이제 계속 소프트적인 것을 키우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에 대해서 예에 수반되는 것은 절이죠. 절도, 절제 뭐 그게 수반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절하면 뭐 공손한 것 뭐 이렇게 지금은 생각이 되는데 이때는 저것을 지금으로 따지면 법이다. 그게 성문법이든 뭐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불문법이든 운영되는 법이든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얘기라는 책을 좀 뒤져보면 전부 다 뭐 언제는 어떻게 되고 언제는 어떻게 되고 다 규정해 놓은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지금에 생각하는 그 공손하고 예절하고 이런 거는 저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얘는 질서입니다. 질서는 지도자 입장에서 먹을 것을 해결해 준 다음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백성이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기대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습니다. 왕자는 이민이 천하고 이민은 이식이 천하고 먹는 게 최고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최고고 아마 뭐 꼭 왕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안 해도 조그만 조직에서 앞에 서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한테 잘 대해줘야지 그 조직이 팽팽 돌아가고 일들이 잘 되잖아요.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비지주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자가 말하였다. 덕을 쌓으면 반드시 그 행동이 강정해지고 재물을 쌓으면 반드시 그 돈은 흩어진다. 이 글에서 덕을 쌓으면 대축이고 그 재물은 소축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성함항씨, 항한세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해설가들이 대체로 그 천년 전, 천년쯤? 천년에서 한 1300년 사이 그때 사람들이에요. 대개 다. 그 전 사람들은 또 많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거를 적어놓으니까 언제쯤인지 대충 좀 감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초. 그죠? 이쪽이 송나라 때가 문화가 무진장 발달했을 때거든요. 예? 고려 초기예요. 고려 초기예요. 저 충주시가 960년에 우리나라로 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이면 그게 고려 광종이거든. 그러니까 고려 초예요. 아주 중기는 아니고. 황함항씨, 항하자라는 사람인데요. 항씨가 말하였다. 행실에 예를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의 행실에 예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 행실은 예로서 하여야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규칙을 잘 가리켜서 규칙대로 살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예란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닌데 일정한 질서와 규칙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이 질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보수와 진보의 관점의 차이 정도하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은 그렇죠. 그 사람들대로의 또 질서가 있을 거고 보수 쪽은 보수대로의 질서가 있는데 선거라고 해서 하는 거는 그 가치관의 차이가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보가 잡았으니까 아무래도 그쪽 생각들이 기본 질서가 될 거고 국정교과서 폐기만 해도 오늘 뭐 폐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시각에서는 그게 옳은 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사람들 시각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그걸 폐기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결국은 좀 그래 생각해요. 어쨌든 예든 규칙이든 간에 법이든 간에 그걸 잡은 사람들의 논리지 잡지 않은 사람들은 별 논리를 세워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힘을 실어놓고 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고 맨날 해봐야 힘없이 뭐 떠들어봐야 공명 부리고 어쨌든 우리도 그만한 대거리할 힘을 가져놓고서 제압을 해놓고서 뭐 저기 예를 따지고 규칙을 따지고 뭐 옳은 그리를 따져야지. 그게 없이 옳은 그리만 따지다가 뭐 뒤통수 뻥 치면 뭐 누가 때렸어 하고 울어야지 뭐 별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보수 진보를 결국 재벌의 축적을 바라보는 두 시각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고 주적이 누구냐 하는 거두절미 합법은 사람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상호를 바라보는 차이다. 이쪽에서 본 사람하고 저쪽에서 본 사람하고 같은 걸 놓고도 예를 들면 이 사용자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본 거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본 거는 같은 걸 보더라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쌍호씨, 고정방이라는 사람이고 고병문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송나라가 망하고 원나라가 시작되는
때쯤 살았는가 봐요. 송원도 볼까요? 사깨와 빗깨 다음에 건깨가 바야흐로 손깨와 택깨로 보이니 소축과 이깨가 되었다. 이것은 장녀 소녀가 형과 아버지를 이어서 비로소 쓰이게 된 것이니 오직 이 개인 중녀만을 쓰지 않았을 뿐이다. 건깨 본깨에 이르러 이것을 10번 변화하고 10번을 이룬 수이다. 음양의 기가 한 번 주유한 것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그려봐야죠. 이걸 그냥 쭉 읽고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좀 그려봐야죠. 어서 오십시오. 사깨와 빗깨, 지수사. 제조자를 남겨놨네. 지수사깨, 그 다음에 수지빗깨, 다음에 건깨가 바야흐로 손깨와 택깨로 보이니 소축깨와 이깨로 되었다. 풍천소축. 풍천소축깨와 이깨. 이게 뭐예요? 전택이죠? 선생님께 이깨가 되었다. 이것은 장녀 소녀가 형과 아버지를 이어서 비로소 쓰게 된 것이다. 여기서 지금 무슨 소리냐면요, 얘는 지금 중남입니다. 중남. 얘도 그렇고요. 얘는 지금 장녀입니다. 장녀. 얘는 소녀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지금 이거는 지금 땅이잖아요, 그죠? 땅이고 이거는 하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고 이건 어머니고, 어머니에게서 이렇게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서 딸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주의하였다는 건 뭐냐면, 지금 그 건곤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한 바퀴 돌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수사, 수지비, 풍천소축, 천택리, 7, 8, 9, 10번째 개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주역 건곤계로부터 소축에 이르기까지 10개의 개가 큰 우주의 흐름 가운데 그 처음이 시작되는 한 단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번째 개까지가 천지 창조가 되고 나서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거기서 생물이 나오고 지금 거기까지를 설명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에서 중천권에서부터 10번째 개까지가 그 10번의 한 단위고, 이제 그 다음 단위는 이어서 가지만 큰 단위로 이제 묶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 연후의 안이라 고로 수지태하고 이행하여 태평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므로 이깨 다음에 택깨로서 이어받고, 저 택깨는요, 저거 있어요. 저 경복궁에 가면은 교태전이라고 있습니다. 교태전. 그죠? 교태전 있죠?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지천태. 이거 이해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예? 지금, 이거는 천지 이깨거든요. 천천지 이깨.
천지 밑개고 얘는 지천 택개인데 하늘이 밑에 있고 땅이 위에 있는데 이걸 편안하다 그래요. 그리고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데 이걸 비색하다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라 그래. 아무리 쳐다봐도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정상이 어떻게 이게 정상이야.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화적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기화적이라는 말로. 얘는 강에서 올라가려는 성질이고 얘는 내려오르는 성질이 있는데 얘들이 둘이 만나면 편안해진다, 태평해진다 그런 소리고 얘는 지대로 올라가고 지대로 내려가서 얘들이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비색해진다 이런 논리를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놓여있는 그 모양을 보고서 말을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모양 보고 말이 안 되고 이 두 사람의 생각들이 강하고 올라가려는 성질과 순하고 따라가려는 성질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으면 이게 일이 되는 거고 이거는 각각 자기 좋은 대로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려서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색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 글자는 파전에서 찾으면 도라고 찾아야지 나옵니다. 비라고 찾으면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비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에서 다르게 읽는 글자가 많습니다. 많고 또 우리 가르쳐준 선생님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다르게 말하는 괴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 알아두고 우리 배운 대로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배운 대로. 이를 찾아봤습니다. 앓다, 신을 신다, 행하다, 걷다, 지위에 오르다, 자리에 나아가다, 신, 괴이름, 복록, 행실, 행동, 남는 땅, 영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건 요게 지금 이 주역 얘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나머지는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다 지금 뜻이 그 안에 묻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력서가 있습니다. 이력서는 자신의 지나온 이력, 경력을 밝히는 일입니다. 이력이란 결국 개인의 역사입니다. 이 밟아온 개인의 이력이란 것은 떳떳이 밝힐 수 있는 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떳떳하지 않은 건 안 써놓죠. 이력서 쓰라고 하면 좋은 것만 쓰지 나쁜 건 안 쓰잖아요. 아까 텔레에서 봤나? 그 뭐죠? 성범죄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디 있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지도도 있고. 그걸 보는 거는 괜찮은데 남한테 퍼나르면 잡혀간대요. 퍼나르면.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또 고객님이 가서 열어보니까 보기도 어렵게 해놨더라고. 뭐 설치할 것도 많고 뭐 그래서 보다가 그냥 덮어놓고 왔어요. 근데 지도상으로 보면 어느 집에 사는지까지 다 나와요. 잘 모르니까 알면 집에서 그동안 가겠어요. 이력이란 그 당시의 사회 질서에 부합해서 스스로 떳떳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스스로 떳떳한 것이 태평이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뭐 크게 편안하다, 뭐 평평하다, 편안하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스스로 자신의 과거가 떳떳하면 앞으로의 삶이 편안할 것입니다. 요즘 정세를 보면 스스로 떳떳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000년,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역을 잘 배워서 실천하면 조금은 떳떳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주역이 전부 다 이런 정도의 말이니까 1000년 전 말이든 뭐 10,000년 전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상황에다가 대놓고 비교해봐도 그 상황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 상황. 본의에 조씨는 조열지라는 사람입니다. 조열지가 말하였다. 정씨본에는
밑에 두 글자가 없다. 그렇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상주 씨, 주진이라는 사람인데요. 말하였다. 예라는 것은 밟아와서 행한 것이다. 이른바 이력이라는 것은 문자의 큰 행동함이니 그래서 그 마음이 크다. 그러나 서한의 태산은 그 다음이다. 태산보다 이게 더 크다 이 말하는 거죠. 태산이 높다 하지만 그 태산보다 이게 더 큰 거다. 떳떳한 그 마음이 더 큰 거다. 그 말하는 겁니다. 하양동 씨가 동진이라는 사람이 말하였다. 하나님에게 예절이 있으면 편안하고 예절이 없으면 위태롭다. 바로 이런 뜻이다. 그렇죠. 규칙이 있으면 치안이 서 있으면 살기가 편하고 치안이 안 서 있으면 치안이 불안해지면 살기 어렵다. 그건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얘기죠. 숙계, 손계, 사계, 빗계, 소축계, 입계, 택계, 빗계로 이어진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음식은 본래 살기 위하여 먹지만 먹기 위해서만 산다면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뜻에서 숙계에서 손계로 하고 손계에는 많은 사람이 관련되며 송사의 작은 것은 개인과 개인으로 끝이 나지만 송사의 큰 것은 전쟁이다. 전쟁에는 집단이 움직인다. 그래서 손계 다음에 빗계로서 정하였고 무리가 많으면 상호 비교하게 되며 서로 놓으며 친문하게 된다. 그래서 삭계 다음에 빗계로서 정하였으며 서로 협력하는 데는 반드시 축적하여야 하니 빗계 다음에 소축계로 하였고 물건과 힘이 조금 축적하여지면 사람이 서로 사양하고 서로 예의를 찾게 되니 배부르면 겸양이 생긴다. 지금 그 말입니다. 찾게 된다. 그래서 예의 뜻이 있는 이계로 정하고 사람이 예의 질서가 확립된 연후에는 평안히 살게 되고 평안히 살게 됨으로써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뜻에서 이계 다음에 택계로 정하여 받았다. 전체를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태는 이제 서로 통하는 거죠. 서로 통해갖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비는 비색해 막혀가지고서 일이 안 되는 거고요. 태자는 통양이 물불가의 종통이라. 세상에 끝까지 잘 되는 건 없어. 그 소리죠. 끝까지 잘 되는 건 없어. 그 말입니다. 고로 수지 비하고. 그래서 빗계로 받았다. 주역의 논리가 이거잖아 이거. 여기라 그래가지고 늘 여길 수도 없고 여기라 그래가지고 늘 여길 수도 없어. 태는 지금 여기고 비는 여기입니다. 아주 안 좋은 게 비고 아주 좋은 게 태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태는 태자는 통양이. 태라는 것은 통하는 것이니 모든 사물이 끝끝내 통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택계 다음에 빗계로서 받았다. 이것도 지금 얘하고는 뒤집어진 관계입니다. 뒤집어진 관계요. 태는 통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통이 잘 되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빵 막혀서 미색해집니다. 인간관계나 국가관계나 소통이 되면 일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면 점점 비색해지는 상황으로 일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남북관계에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악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소통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문제의 본질에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국제간의 문제가 적나라한 양국강식의 막장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오직 힘의 균형에 의해서 유지되는 관계라고 생각해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텐데요. 스스로를 지키는 철통 같은 안보가 없다면 누구에겐가는 예속되고 말 것입니다. 편안한 때에 더욱 주변을 살펴서 위태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죠. 선거할 적에 좌파, 북한 사람하고 똑같이 본 줄 알았는데 미사일 쐈다고 대통령이 안보회의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이지
북한 대통령 아니잖아. 여기에서 이 안에서 좀 생각의 차이는 있죠. 결의 차이 있겠지만, 예. 어쨌든 그걸 풀어가려는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죠. 보수 쪽하고 진보 쪽은 그 상황을 풀어가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강풍을 불어가지고서 옷을 잡아 벗기느냐, 햇빛을 쨍쨍 쬐갖고서 옷을 잡아 벗기느냐, 벗기는 목표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남원 당시가 말하였다. 안정되고 혼란됨은 서로 반복되는데 이것은 도리와 같아서 끝이 없다. 여호와는가니라. 일이 어찌 오랫동안 태평하게 통할 수만 있겠는가. 그래서 비색하다는 빗겨로 받았다. 무릇 편안할 때 교만해지면 이른바 비색해짐에 이르게 되니 비색해짐을 두려워한다면 회복되어서 태평함에 이르게 된다. 결국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유학 공부라는 거는 이제 유학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좋을 때는 더 좋게 하고 나쁠 때는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죠. 살면서 늘 좋기만 하고 늘 나쁘기만 한 일은 없다. 근데 공부를 만약에 안 한 사람은 좋을 때 희희당당하고 나빠질 때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근데 공부를 한 사람은 좋을 때는 좀 더 그 상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비색하게 되면 이때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면 그 시절 지나간다. 그런 논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쌍호씨, 고정방이라는 사람이 말하였다. 소축계와 입계 다음에 소성계, 덤계와 덤계가 서로 만나 지천택계와 천지빗계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중천공계, 중지공계가 10번 변하여 바야흐로 지천태가 되니 그 어렵게 태동됨을 알 것이다. 무슨 얘기,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요. 건곤둔문 소송사비에서 10번째까지가 한장합이고 그 장합이 끝나고 나니까 천지가 정확하게 섞였다. 2분의 1로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한 넘어가는 큰 고리 중에 하나다. 고비 중에 하나다. 그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 어렵게 태동됨을 알 것이다. 이것이 변하여 빗계가 되니 어찌 그 바뀜의 역사가 그 사지고 모이는 곳에 있겠는가. 마땅히 연계할 것을 알아서 변화됨을 기다려서 도를 지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백개의 단산입니다. 천지가 사기니 만물이 통한다. 천지교의 만물이 통해라. 하늘과 땅이 서로 협력을 잘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생긴다. 빗개의 단사는 천지가 사귀지 않으니 만물이 불통한다. 천지불교의 만물이 불통이라. 그죠? 엄마 아빠가 사이 좋으면 애들도 기분 좋은데 엄마 아빠가 맨날 비틀고 싸우면 애들도 정서불안에 빠지게 되죠. 딱 그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 얘기가. 자연으로 치면 천지가 되고 가정으로 치면 부모가 되고 사무실에서도 그죠? 사무실 같은 데서도 제일 높은 사람하고 차선이 둘이서 마음에 안 맞아갖고 이 사람은 이거 하라고 시키고 저 사람은 저거 하라고 시키고는 밑에 터만 다 우왕좌왕 하게 되고 그런 얘기가 그 위에서 두 사람이 딱 한 마음으로 하면 일이 잘 되는데 안 되려면은 서로 생각이 어긋나갖고 어긋나는 짓만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윗사람 아랫사람이 통하지 않으면 천하에 이웃이 없다고 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때에 소인의 도는 자라나고 군자의 도는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소인도 장하고 군자도 소해라. 소인의 도는 나빠지는 길로 계속 가는 거고 군자의 도는 좋아지는 길로 가는 건데 비색한 때가 되면 꼭 하는 짓마다 엉뚱한 짓만 해서 일을 자꾸 키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런 거죠. 자기 능력에 안 맞는 일을 맡아서 하면 하는 일마다 잘못해요. 하는 일마다. 꼭 지는 잘한다고 해놨는데 해놓은 거 보면 일이 잘못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 소설자 전개에 가면 있죠. 힘이 모자라서 솥을 다루다가 힘이 모자라서 그 밥솥을 엎어버렸다.
저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아주 상황이 아주 나빠졌다고 그 상황이 뭐 오래 안 간다. 언젠가는 끝난다. 물불가의 좀비라 고로 수지 동일하고 그 비는 나쁜 쪽에 쪽의 얘기고 동의는 남도 함께 같이 하는 거니까 또 좋은 쪽의 얘기고요. 커피 한 잔 먹을 시간입니다.